자, 오늘 할 거는 이제 경우의 수, 이제 순열 조합. 이 경우의 수 파트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야. 그래서 많이 낯이 있지 않을까. 기록이 새록새록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경우의 수, 가짓수 세하리는 건데 이게 어려워. 어려운 이유가 뭘까? 검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검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맞게 구했는지 맞게 구하지 않았는지. 똑같은 유형의 문제라도 푸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가짓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파트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검산을 할 수 있는 공식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맞게 구했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조건이 복잡해지고 가짓수가 뭐 10가지 이면은 뭐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뭐 20가지, 30가지, 뭐 300가지, 400가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게 정말 맞게 했는지, 이 조건을 내가 고려한 건지 안 한 건지, 한번 또 샜는지, 이렇게 헷갈려서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순열 조합 같은 경우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해. 잘 열심히 풀어놨어, 시험 때. 그 시간이 좀 남네? 그래서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하죠.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값이 틀려. 처음에 구했던 답이랑 가짓수가 다르게 나왔어. 근데 그때부터 살짝 흔들리면서 다시 또 풀어보면 또 다른 값이 나와. 풀 때마다 값이 다 틀려. 그러면 이제 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렵다, 경우의 수가. 구하는 방법 자체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쉽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얘는 이 유형별로 풀어내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 수학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수학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유형별로 접근을 해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푸는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 유형서라는 게. 자, 그래서 경우의 수부터 볼게요. 사건은 뭐야, 사건? 사건. 어떤 시행 또는 실험의 관찰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치? 이 사건을 구하는 것, 이 사건의 가짓수가 경우의 수다.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세활일 때 어떻게 세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중복돼서 세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또 배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모든 가짓수를 빠지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하나하나 다 세어리는 게 경우의 수, 세어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다 하나씩 세었어. 세다 보니까 10개밖에 못 세. 왜? 손가락 10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야. 그림으로 표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게 뭐냐? 처음에는 하나씩 세다가 그림을 그려. 이게 수형도야. 나무까지 그림으로. 근데 이 수형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한 20, 30개 안쪽일 때 쓰는 거지. 뭐 200까지, 300까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수형들을 그릴 수가 있느냐? 아니다. 왜? A일 때 뭐 이렇게 1, 2, 3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수형도거든. 근데 이게 또 1, 2, 3 나오고 또 1, 2, 3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이거 그릴 수 있어요? 다 못 그리죠. 그래서 하는 게 이제 공식이죠. 공식. 중학교 때는 공식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개념으로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거를 이제 공식으로 공부할 거예요. 공식으로. 좀 더 간단해지고 수월해지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중학교 때 10명 학생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 거. 그거랑 10명 학생 중에서 대표 2명 뽑는 거. 다르죠, 그치? 그게 공식으로 따지면 순열과 조합이라는 뜻이. 오늘 요 수원에, 아니, 고등수학 하의 뒤쪽에 있는 게 이제 순열 파트랑 조합 파트를 공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경우에서 세알이인데 중복되지 않고 또는 빠지지 않게 이렇게 모든 가짓수를 다 세알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합의 법칙으로 가짓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곱의 법칙으로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봤다. 합의 법칙은 사건 A와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어떻게 한다?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합이니까 더한다는 소리겠죠. 그럼 곱은 뭐겠어? 곱하겠네요. 사건 A와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럼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할 거냐? 두 개 사건 A 또는 B 이럴 때는 두 개의 사건을 더한다. 즉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둘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는 거야. 사건 A 또는 사건 B다. 그럼 사건 A만 일어나. 그때 B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A가 일어나는 모든 가짓수를 구하고, 마찬가지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사건 A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사건 B의 경우의 수만 구하는 거야. 그리고 각각 구한 사건의 가짓수를 갖고 어떻게 하면 돼? 더하는 게 합의 법칙이야. 여기서는 딱 하나만 주의해주면 돼요. 잘 보세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5 이상인 수를 뽑거나 또는 2 이하인 수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5 이상은 몇 개야? 5, 6, 7, 8, 9, 10 6개죠. 2 이하는 몇 개야? 1, 2 2개죠. 그럼 5 이상 뽑을 때 2 이하가 나와? 나오지 않잖아. 2 이하를 뽑을 때 5 이상이 나오니? 나오지 않죠. 그럼 각각의 사건을 구해서 더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딱 주의할 게, 똑같은 1 이상 10 이하인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소수의 눈이 소수가 나올 가짓수를 구해라. 그럼 짝수의 눈은 1부터 10까지 짝수 몇 개야? 5개. 또 소수는 몇 개야? 4개. 2, 3, 5, 7. 그럼 더하면 될까요? 이때 이 짝수이면서 소수이면 뭐가 있어? 2라는 숫자가 있죠. 그죠? 얘는 짝수이면서도 소수잖아. 그치? 얘만 동시에 생겼네요. 그러면 원래 1부터 10까지 수 중에는 2라는 카드 숫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가 세워졌어. 근데 여기 또 세워졌어. 하나밖에 없는데 두 번 세웠지. 중복해서 생 거잖아. 그럼 그 중복한 횟수만큼 다시 빼줘야 되지. 8개. 됐니? 요거만 주의합니다. 합의 법칙에서는. 각각의 사건, 이게 꼭 두 가지가 아니어서 상관없습니다. A 또는 B 또는 C 해도 돼요. 그럼 3개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중복되는 것만 빼주면 된다. 그럼 우리가 앞에 집합을 배우면서 얘랑 같은 것을 배워서 뭐? 합집합. A 합 B. 사건 A와 사건 B의 합집합은 어떻게 했니? A와 B의 합집합은 여기는 여기 순수한 A, 순수한 B,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 하나씩 되잖아. 이게 또는이다. 합의 법칙으로 구하시면 되고, 곱의 법칙은 어떨 때 곱한다? 사건 A 그리고 AND겠죠. 사건 B가 일어나면. 자, 그러면 이때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즉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다. 또는 동시에 일어나진 않지만은 연속으로 일어난다. 사건 A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사건 B가 일어나는 거야. 주사위 한 개를 연속해서 던졌다. 그러면 걔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 주사위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번 던지고 나서 또 던지는 거잖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만은 반드시 두 개의 사건은 다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개 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각각의 사건을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집 옷장에는 상의가 4벌 있고요. 하의가 3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외출을 할 거예요. 코디해서. 자, 그런데 또는이면은 어떻게 하는 거니? 4와 3을 더하는 거지. 그리고면은 4와 3을 곱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당연히 곱해야 되겠죠. 왜? 또는 뭐냐? 또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상의만 입고 돌아다녀. 큰일 나. 잡혀가죠. 그치? 하의만 입고 다니어도 마찬가지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 갖고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패스트푸드점 가서 햄버거 콜라 세트, 햄버거 음료수 세트를 단품을 하나씩 해서 선택해서 먹는 가짓수. 두 개 다 먹을 거 아니야. 그쵸? 음료수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햄버거만 먹는 것도 아니고 햄버거의 종류 3가지, 음료수 종류 5가지 선택해서
하나씩 골라 먹는 가짓수를 구해라. 이런 거 다 곱하는 거지. 그치? 동시에 먹을 수도 있고 연속으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럴 때 이제 곱의 법칙으로 뭐 한다? 곱해버린다. 알겠죠? 뭐 기억 다 나죠? 이거 예전에 2학년 때 다 했던 거잖아.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아니야? 저는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됐죠? 자, 일단은 문제를 보면서 유형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153쪽에 개념책 1번 문제. 집 있고 학교 있어요. 학교로 가는 내 버스 노선이 6가지. 버스는 6가지. 지하철 노선은 3가지. 각 방법이 있다. 이때 버스 노선 또는 지하철 또는이라는 표현 나왔잖아. 그럼 버스 또는 지하철 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버스의 사건의 가지수 6가지, 지하철 사건의 가지수 3가지. 얘네를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 둘 다 동시에 타는 건 아니잖아. 하나씩 사는 거죠. 이거 타거나 또는 저거 타는 것. 겹치는 거 있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겹치는 거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더해집니다. 간단하네. 두 번째.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종이가 있어요. 카드가 있어요. 한 장 뽑을 때 첫 번째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 자, 사건 A 3의 배수 1부터 10까지 3의 배수 뽑는 거 몇 가지야? 몇 장이야? 몇 장이냐? 3장인가요? 맞아? 그럼 1부터 만까지 3의 배수는? 몇 개? 그건 또 어떻게 찾냐? 3333개인데 어떻게 찾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알면은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1부터 연속된 자연수 n에서 뭐 특정 배수 k의 배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가우스 k분의 n. 이게 1부터 n까지 수 중에서 k의 배수 개수 구하는 거야. 볼까요? 1부터 10까지니까 10을 3의 배수 찾는 거잖아. 그쵸? 3으로 나누고 가우스 씌워줍니다. 가우스는 뭔데요? 최대 정수. 이거 이하인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3분의 10은 약 3. 얼마 아니야? 그거 이하인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얼마야? 3이지.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럼 4의 배수 몇 개야? 10을 4로 나누면 그때 몫이겠죠. 그쵸? 얼마? 2. 더하면 되죠? 또는이니까. 자, 여기서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봐야 돼요. 3의 배수와 4의 배수가 겹치는 게 있느냐? 있긴 있는데 1과 10 사이 사이는 없죠. 그쵸? 12의 배수는 없으니까 계속 더해주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5의 배수 또는 홀수. 5의 배수 또는 홀수. 자, 5의 배수 몇 개? 2개인가요? 홀수 몇 개? 5개인가요? 그럼 더하기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왜? 5의 배수와 홀수 중에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있죠? 5라는 카드. 5라는 카드는 5의 배수 2개 중에 하나고 홀수 5개 중에 하나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2번 했잖아. 그래서 한번 빼줘. 6개. 다음 5종류의 햄버거 5개. 음료수는 몇 가지야? 3종류. 선택해서 각각 1개씩. 그럼 각각 하나씩이니까 햄버거 5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하나 선택하는 게 5가지고 음료수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가짓수도 3가지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곱해주면 되잖아. 얼마? 15가지 방법이 있다. 원래는 이거죠. 햄버거 A 1, 2, 3, 4, 5. 음료수 B 1, 2, 3.
A1이라는 햄버거를 선택했을 때 음료수 B1을 선택할 수도 있고 B2를 선택할 수도 있고 B3를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그치? A2일 때 B1, B2, B3 또 세 가지. 이렇게 수형들을 그려서 우리가 가지수를 구해낼 수 있는데 굳이 얘는 수형도 그릴 필요 없죠. 다음 네 번째. 자, 도로망 문제네요. 도로망.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갈 거야. 근데 A에서 B 가는 길이 세 가지, B에서 C 가는 길이 네 가지. 이렇게 있다.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 C를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A에서 B 가는 길이 세 가지고 B에서 C 가는 길이 네 가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12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 X1, 2, 3, Y1, 2, 3, 4라고 한다면은 X1일 때 Y1, X1일 때 Y2 이렇게 해서 X1일 때에 대해서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치? 2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다음 쭉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1번. 자, 이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접근해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합의 법칙. 자, 주사위는 이거 중학교 때 대단히 많이 나왔던 거죠. 많이 함정으로 속기도 하고요. 주사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합이 4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 그럼 이렇게 한다. 4의 배수니까 1 더하기 3, 뭐 2 더하기 2, 3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두 개 더해서야. 두 개 더해서. 그럼 주사위니까 주사위 두 숫자 A,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하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먼저 구하는 거야. 최소 얼마냐? 얼마? 주사위 두 개 던져서 나온 수의 합의 최소값. 아, 최소값. 어? 2. 제일 작은 숫자가 1 나오고 또 1 나오면 되잖아. 그럼 최소가 되죠. 최대는 얼마? 10인가요? 이 안에서 2부터 12 중에서 4의 배수가 되는 것부터 찾아보자고요. 그럼 4의 배수는 뭐 있어? 4, 8, 12 이렇게 있죠. 그럼 세 가지야? 4의 배수 되는 게 세 가지야? 아니죠. 이거는 두 개의 수의 합이 4가 되거나 8이 되거나 12가 되는 게 4의 배수가 되는 가지수잖아. 그럼 4가 되는 거는 어떻게 나와야 돼? 1 나올 때 3이 나오면 되죠. 첫 번째 눈이 1일 때 두 번째 주사위 눈이 3 나오거나 2 나올 때 2 나오면 되고 3 나올 때 1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총 몇 가지야? 그래서 세 가지. 4의 배수 중에서 4가 되는 게 세 가지라고. 그럼 4의 배수 중에서 8이 되는 건 몇 가지일까? 1일 때 7인데 7 없잖아. 그럼 2일 때 6, 3일 때 5, 4일 때 4, 5일 때 3, 6일 때 2.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야? 5가지. 또 12가 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지. 둘 다 6일 때 6.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그럼 4의 배수의 눈이 되는 것은,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건 3가지, 5가지, 1가지에서 9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주사위 2개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는 수는 총 9다. 두 번째, 이번엔 뭐야? 5의 배수인가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5의 배수는 뭐가 있어요? 2부터 10과 12까지 5가 있고 10이 있겠네. 이 두 가지밖에 없지. 그럼 합이 5가 되려면 1일 때 4가 나오던가 2일 때 3, 3일 때 2, 4일 때 1 이렇게 해서 4가지. 합이 10이 되는 건 1일 때는 9 없죠. 2일 때 8 없죠. 3일 때 7 없고 4일 때 나오네요. 4일 때 6, 5일 때 5, 6일 때 4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그럼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것은 4, 3 해서 총 7가지. 그럼 여기서는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야. 그럼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와 5의 배수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니까 16. 겹치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더해서 4가 되고 더해서 5의 배수 되는 건 동시에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되는 두 수의 합은 없잖아. 그치? 이렇게 찾아주는 거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잘 찾아주시면 돼요. 됐냐? 자, 이제 밑에 문제 갈게요. 1-2번.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있습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공이 있고 하나 꺼낼 거야. 근데 3번 꺼낸대요. 5 이하인 경우, 야, 3번 더해서 5 이하야. 3번 더해서 5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작은 수가 1이잖아. 그쵸? 그럼 첫 번째는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다 더한 값의 최소값은 2죠. 아니 3이지. 그쵸? 1. 최대값은 얼마야? 8 나와서 24까지 나오는데 얘네 3개 더한 게 5 이하라고 했어요. 해당되는 것은 이게 전체고 해당되는 것은 5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3 이상이 돼야 되고 그쵸? 3개 더해서 2나 1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3 아니면 4 아니면 5.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 A, B, C 또한 자연수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수 있는 게 3.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수 있는 게 4.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수 있는 게 5가 되겠네. 그쵸? 그럼 이거의 순서상 한번 보자고요. 3개 대해서 3이 되려면 뭐밖에 없냐? 1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한 가지. 그럼 3개 더해서 4가 되려면 뭐 있어? 1, 3인가요? 2죠. 어서오세요. 그럼 이거 한 가지인가요? 이거? 한 가지냐? 아니야. 몇 가지야? 3가지죠. 왜? 여기서는 지금 처음에 1 나왔고 두 번째 1 나왔고 세 번째 2 나왔던 소리인데 꼭 세 번째 2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 2라는 카드가 얘만 혼자 다르죠? 가운데 왔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얘는 3가지가 됩니다. 합이 5가 되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 1, 3인가요? 또 1, 2도 있나요? 됐어요? 이거 몇 가지야? 이거 몇 가지 이거? 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3가지. 이거 몇 가지야? 이것도? 이랑 똑같죠? 1이 첫 번째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뽑힐 수도 있고, 세 번째 뽑힐 수도 있으니까 3가지. 따라서 1 나오는 거, 2 나오는 거, 3, 2. 합이 3이 되는 경우, 합이 4가 되는 경우, 합이 5가 되는 경우. 그게 세 숫자의 합이 5 이하인 경우지. 몇 가지야? 1, 3, 10인가요? 이렇게. 다음 1-3번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자연수 중에서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5로 나눠지거나 또는 7로 나눠 떨어지는 수의 개수. 그럼 뭐야? 5의 배수가 몇 개고 7의 배수가 몇 개인지 찾는 거잖아. 5의 배수 몇 개야? 20개죠. 7의 배수 몇 개야? 14개인가요? 14 곱하기 7 해주면 되지, 거꾸로. 그럼 98이죠? 더하면 되고 5와 7의 공배수가 있을까 여기에? 있겠죠? 최소 공배수 얼만데? 35. 그럼 35의 배수 몇 개 있어 여기? 2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2를 빼면 돼. 됐죠? 그럼 다음 얼마야? 32인가요? 이렇게 배수계수 찾는 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다음 쪽 넘어. 자,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해 구하는 거.
이 경우의 수 구할 때, 가지수 구할 때는 항상 순서대로 순서대로. 작은 숫자부터 차례차례 가든지, 반대로 큰 숫자부터 차례차례 오든지. 하나의 기준점을 두고 순서대로 찾아야지 중복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게 모든 사건의 가지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생각나는 만큼, 생각나는 대로 중구난방으로 계산해주면은 분명 하나 이상은 겹치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작은 것부터 또는 큰 것부터 그렇게 세아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155쪽. 방정식, 부등식은 항상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방정식, 부등식은 개수를 보면 개수. 개수가 제일 큰 값부터 찾아내는 거야. 개수가 가장 큰 문자의 값부터 지정해 놓고 걔를 없애버리는 거야. 개수가 큰 값이 지정이 되면은 남은 개수들은 수가 적어진단 말이에요. 큰 값이 정해졌으니까. 작은 값 가지고 노는 거예요. x 더하기 2y 더하기 z 3z 이 값이 얼마다? 10이다. 만족하는 자연수인지 정수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건 뭐야?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 자연수 x, y, z. 뭐가 필수예요, 이제 2번이. 그럼 이 세 개 문자 중에서 개수가 제일 큰 게 3이잖아. 그쵸? 아니, z잖아. 3이고 그게 z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고? 이 z의 숫자부터 지정. 자연수니까 z. 제일 작은 자연수 1부터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z가 1이면 남은 식이 뭐가 되냐? 남은 식은 x 더하기 2y가 3이잖아. 그쵸? 넘어가면 얼마? 7. 이제 문자 두 개인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똑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더 커? y가 더 크죠? 즉 y가 1일 때 x가 될 수 있는 거 당연히 5! 2일 때는 3, 3일 때는 1, 4일 때는 없어. 그쵸? z가 2일 때, z가 2이면 6이네요. 그럼 x 플러스 2y가 4. 그럼 y가 1이면 x는 얼마? 2. y가 2면은 x는 0인가요?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사라지죠. 더 이상 없네요. z가 3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3이면 9야. 그럼 1이야. 두 수의 합이 1 될 수 있는 자연수는 없잖아. 그럼 딱 끝. 종이 몇 쌍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됐어요?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부등식보다는 조금 더,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지만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똑같이 개수가 제일 큰 문자부터 숫자로 하나씩 뭐 작은 것부터 또는 큰 것부터 대입해서 문자를 하나씩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2-2번. 2-2번. 부등식이 나왔네요. 2x 더하기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시키는 자연수 순서상을 구해라. x의 개수가 더 크네. 그쵸? 그래서 x를 1이라고 한다면은 y는 3 이하잖아. 그쵸? x가 1이면 y가 3 이하야. 그럼 y가 될 수 있는 값은 1 또는 2 또는 3. 그래서 1일 때 1, 1일 때 2, 1일 때 3 다 가능하다. 두 번째, x가 2면은 y는 4니까 넘어가면 1 이하다. 그럼 1 이하인 자연수는 1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때 y가 될 수 있는 건 1 하나밖에 없네. 3이면 이미 음수가 돼서 자연수 x, y는 만족시킬 수가 없네요. 따라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얘도 4가 되겠네. 자, 가격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인가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학용품이 뭐가 있냐? 100원짜리가 있어요, 요즘에? 이 책 버려, 이거. 물가를 너무 반영을 안 시켰잖아. 자, 100원짜리 학용품이 있대요. 뭐가 있지?
사푸심도 요즘에 한 500원에서 700원 하지 않나요?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가 있어요. 합쳐서 5,000원치. 5,000원 안 되겠다. 몇 개? 몰라. 그래서 얘를 X개, 얘를 Y개, 얘를 Z개 사겠다. 그래서 5,000원치 다 쓰겠다. 그러면 100X 더하기 500Y 더하기 1000Z가 전체 금액이고 이 금액이 5,000원입니다. 이렇게 식을 먼저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방정식을 부정방정식 형태죠. 얘 풀 때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다 100의 배수잖아. 여기도 100, 여기도 100, 100, 100, 100 이죠. 그러니까 왜요? 아닌가요? 힘들어. 자, 어쨌든 100으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5, Y 더하기 10Z가 50. 이 상태에서 개수가 제일 큰 게 누구야? Z죠? Z의 값을 먼저 1이면은 X 플러스 5Y가 40이네요. 그쵸? 그럼 Y가 1일 때 X는 35인가요? 2이면은 30이 됐고 3이면 해서 어디까지? 7까지 가겠네요. 그때 5. 5, 7, 35니까 8이면 40. X는 안 되니까. 그치? 그럼 이 경우에는 얼마냐? 7개. 두 번째, Z가 2면은 20. 그러면은 X 플러스 Y는 얼마냐? 30인가요? 그쵸? 2Y가 3, 아니면 2가 5Y지. X 플러스 5Y가 30. 1일 때 25,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까지죠. 5일 때 5까지. 6이면 30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개. 세 번째, Z가 3이면 X 플러스 5Y가 3이면 30 빼면 20. 그럼 Y가 됐으니까 1일 때 얘는 5가 되고 2일 때 3일 때까지인가요? 10, 15? 맞나요? 그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X가 4면은 Z가 4면은 X 더하기 5, Y 40, 10인가요? 그럼 1일 때 1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 1일 때 5죠. 1일 때 5. 2면은 10인가 안 되고, 이때는 한 가지. 전체 가지 두고 하는 거야? 7, 3, 5, 1. 7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1이네요. 16. 이렇게. 정리하시고. 정리하시고요. 자, 구배법칙 보도록 할게요. 다음 쪽 가봅시다. 자, 지금까지는 각각의 사건의 가지수 구해서 더했습니다. 이런 경우 또는 저런 경우 해서 다 더했고, 이번에는 곱할 거예요. 구배법칙이고 필수 예제 3번 유형이고요. 항의 개수 구하는 거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X 플러스 Y. 자, 이거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구해라. 몇 개? 6개인가요? 자, 전개하는 방법은 각 가로에 있는 한 개의 모든 항들은 상대편, 반대편, 또 다른 괄호에 있는 모든 항과 한 번씩 다 곱해주면 된다. 선택의 가지수의 선택. 자, 얘네들 3개가 있어. 선택 3개.
세 개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 A를 선택하겠다. 또는 B를 선택하겠다. 또는 C를 선택하겠다.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세 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 괄호에서는 누가 있어? 두 개 있잖아. X 또는 Y.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 선택해서 뭐 할 거야? 곱하는 거잖아.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해서 뭐 하는 건데? 전개는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곱하는 거예요. 6가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곱셈 공식에 이런 게 있었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거 전개할 때 선택의 가지수란 말이에요. 선택의. 나는 X만 3번 다 선택하겠다. X 곱해주면 X 해주고. X 2번 선택하겠다. X 2번 여기 선택했으면 X 제곱에 여기서는 C를 선택해야지. CX 제곱. X 2번 여기 선택하겠다. X 제곱에 난 그럼 여기서 A 선택해야죠. X 2번은 이렇게 선택하겠다. X 제곱이고 나머지는 B다. 그럼 다 더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X 제곱. 이렇게 전개하는 게 곱셈 공식 전개하는 방법이죠. 선택의 가지수. 물론 이건 선택해서 전개하는 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나오는 항의 개수니까 6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량이 있으면 동량만큼은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량은 생기지 않는다. 그냥 선택의 개수만 찾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 A 더하기 B 플러스 Q 플러스 XYZ MN 문자가 다 다르게 나왔죠. 그쵸? 첫 번째 가로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는 두 가지 해서 4가지가 되고 두 번째 가로에서 나올 수 있는 전개에서 나오는 항의 개수는 3가지, 2가지 해서 6가지 나오죠. 이렇게 해서 4개의 항이 생기고 여기서 6개의 항이 생겼어. 더하니까 전체는 몇 개의 항이야? 10개의 항이 생긴다. 항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3-2번. 자,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10의 자리 숫자는 앞에 있는 수죠. 그럼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부터 뭐까지야? 0부터 9까지란 말이야. 한 자리 자연수니까. 맞니? 근데 맨 앞에 있는 건 0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는 10의 자리는 1부터 9 중에 한 개를 쓰면 되고 1의 자리 숫자는 이제 0이 와도 상관없으니까 0부터 9까지 10개 중에 하나를 찾아주면 되는. 그 중에 짝수인 거 몇 개야? 1부터 9까지? 짝수인 거? 4개인가요? 0부터 9까지 소수는 몇 개야? 여기 4개인가요? 곱해주면 되겠죠. 얘도 뽑고 얘도 뽑는 거잖아. 곱해야죠. 둘 다 선택해야 되니까. 이거 겹치는 거 있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그쵸? 똑같은 22라도 되잖아. 그쵸? 짝수이면서 소수 되는 거잖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다음 3-3번 문제. 똑같은 건데 이번엔 3개네요. 100의 자리 숫자.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자, 100의 자리 숫자는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 얘는 소수.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 1의 자리 숫자는 있어요? 이런 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네요. 그럼 얘는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라는 소리겠네. 그쵸? 자, 마찬가지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은 안 되고 1부터 9까지 10의 자리 숫자도 0부터 9까지 1의 자리 숫자도 0부터 9까지 10개, 10개, 9개 중에서 선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가 있네. 소수 1부터 9까지 몇 개? 4개. 홀수 몇 개? 0부터 9까지 수 중에서 5개인가요? 짝수 0부터 9까지 수 중에서 짝수 몇 개? 역시 5개인가요? 0, 2, 4, 6, 8 1, 4, 5, 7, 9 2, 4, 5, 7 그래서 다 해주면 얼마야? 100이 되네. 100.
됐어요. 100. 지우도록 하죠. 다음은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 자, 자연수 n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소수들의 거듭 제곱 형태의 곱으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자연수 n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p1의 e1 곱하기 p2의 e2 곱하기 p3의 e3 pn의 en, 이게 자연수 n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쓰는 일반형이야. 일반적으로 일반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얘의 약수의 개수는,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요? 각각의 소수들에 있는 지수들 냈다가 1씩 더하고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양의 약수의 개수죠. 그 이유가 P1이라는 약소인수를 총 2원개 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 사용하는 것, 2개 사용하는 것, 3개 사용하는 것, 2원개까지 사용할 수 있어 곱해놓는 것. 그래서 2원 플러스 1. 각각의 모든 소인수들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것들의 곱으로 표현되니까 약수가.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죠. 18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야.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18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2라는 소인수를 한 개도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까지 사용할 수 있네요. 그럼 두 가지의 가지수가 생기는 거고. 3이라는 소인수 또한 하나도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 사용하거나 2개 다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 2가지. 그리고 곱하는 거잖아. 곱해야 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2 곱하기 3, 총 6개의 수가 있다. 양의 약수가 있다. 자, 이 유형에서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혹시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해?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 자, 18. 2 곱하기 3의 제곱. 이 약수의 총합 어떻게 구해? 어떻게 하긴요? 1, 2, 3, 6 해서 다 더하겠죠, 써서. 더하라면. 근데 이 숫자가 작으면 괜찮은데, 240 약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아는데 잊어먹은 거야? 아니면 모르는 거야? 아는데 말하기 싫은 거야? 어떤 거야? 모르는 거야? 까먹은 거야? 처음 봐요? 아니죠. 2의 0제곱이잖아요. 1제곱까지니까 다 더하세요. 2의 겉제곱을. 3의 0제곱부터 3의 1제곱, 3의 2제곱 다 더해서 곱해야 돼. 그럼 이걸 일반항으로 쓰면은 약수의 총합 P1의 2원제곱이잖아요. P1의 0제곱 플러스 P1의 1제곱 해서 P1의 2원제곱 곱하기 P2의 0제곱부터 해서 P2의 1제곱 해서 P2의 2제곱 곱하기 마지막 Pn의 0제곱 플러스 Pn의 1제곱 해서 Pn의 2n제곱 해주는 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다. 그래서 아까 18 같은 경우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이게 약수의 개수는 1에서 1 더하고 3에서 1 더해서 곱해주면 6개가 생기고, 총합은 2의 0제곱 플러스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플러스 3의 1제곱 플러스 3의 2제곱. 이거 인수분해 개념이에요. 인수분해 개념. 인수분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지울게요. 뭐 이거 초등학교, 아니야, 중학교는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자, 어찌됐든, 이제, 본 문제로 다시 와서. 아니네요. 72네요, 겨우.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소인수분해 빨리 하면 되죠. 72는 뭐 곱하기 뭐야? 8 곱하기 9인가요? 8은 2의 세제곱, 3의 제곱. 양의 약수의 개수는 각각의 지수에 따라 1씩 더하고 곱해주면 끝. 4 곱하기 3, 12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죠. 42, 4-2번. 자, 120과 240의 공약수의 개수네요. 자,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인가요?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해? 중학교 1학년 책 찾아보세요. 소인수분해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공통인 소인수들만 써주면 되죠? 지수가 작은 걸로. 그럼 120 소인수분해주면 어떻게 되냐? 12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인가요? (240은)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인가요? 420이야? 그럼 420은 다시 해야 되겠네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인가요? 할 수 있죠? 소인수분해 빨리 하는 방법은 뭐야? 0 있으면 0 제외하고. 어쨌든 0은 0이 하나 있으면 2 하나 5 하나 있는 거잖아요. 12가 2의 제곱 3 곱하기 4니까 2가 2개 있는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2가 3개. 3 하나 5 하나. 마찬가지 42도 420도 42가 얼마야? 21 곱하기 2잖아. 21은 3 곱하기 7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에다가 2 하나 5 하나 이러시면 되겠죠. 어쨌든 최대 공약수는 2의 작은 나이, 3 공통인 거, 5 공통인 거, 7은 쓸 필요 없죠. 이게 뭐야, 이게? 최대 공약수인가요? 얘 약수의 개수는 1이니까. 1이니까 뭐야? 3 플러스 1 해주고, 플러스 1 해주고, 플러스 1 해주면 얼마야? 12. 됐어요? 됐니? 4-3번. 2250의 홀수인 양의 약수의 개수.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건 쉽게 하는데, 이거 나오면 또, 아이고, 야, 머리 아파라. 이렇게 하겠지요. 머리 아픈 거 아닌데. 소인수분해 합시다. 2250. 그럼 뭐야? 3의 제곱 곱하기, 이거 숫자 작은 것도 쓸게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인가요? 225가 15의 제곱이잖아. 15는 3하고 5 제곱이니까 3 2개, 5 2개. 거기다가 0이 하나 곱해져 있어. 2 하나, 5 하나. 그래서 3 2개, 5 3개, 2 하나.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근데 얘 약수 중에서 잘 봐. 홀수만 찾으래. 홀수. 그럼 짝수가 곱해지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러니까 얘 없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왜? 2가 하나라도 곱해지면 얘는 짝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2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1 해서 3 곱하기 4 12개의 양의 약수 중에서 홀수. 이게 개수야. 이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더 나가서 3의 배수는 몇 개냐 이거예요. 3의 배수는 몇 개냐?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약수 중에서. 3의 배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3이 하나 곱해져도 3의 배수가 되고 3이 2개가 곱해져도 3의 배수가 되죠.
그럼 3 하나 곱해진 거에다가 얘네들 갖고 양의 약수를 찾자고요. 그럼 얘네들 양의 약수가 몇 개야? 1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1인가요? 그럼 얼마야? 8이죠, 그쵸? 8개, 8개. 24개형이 8개. 즉, 3을 전혀 곱해져 있지 않은 아이들 갖고 찾은 양의 약수의 개수가 8개야. 거기서 3 하나 곱해주면 다 3의 배수가 되죠. 이게 8개인 거야.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3의 제곱 자체를 드러내고 나머지 가지고 양의 약수의 개수를 찾으면 돼. 이것도 8개죠, 그쵸? 거기다 3의 제곱을 곱해줘. 그럼 얘네들 다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치? 곱해서 72 그게 아니에요. 8개의 양의 약수가 있는데 얘는 3의 배수가 한 개도 아니야. 거기다가 3의 제곱을 다 곱해주면 이거 자체가 3의 배수인 거잖아. 이거 자체가 3의 배수인 거잖아. 이해됐어요? 3의 배수가 되는 게 하나 곱해도 되고 2개 곱해도 되고. 그래서 각각 이거의 개수가 3의 배수의 개수다. 홀수의 개수라든지 특정 수의 배수의 개수도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설명해 드렸어요. 특정 수에 대한 배수의 개수 구하는 거, 약수 개수 구하는 거, 약수 배수 구하는 거. 다음 쭉 넘어가자. 보여. 도로망. 이제 3가지 유형만 하면 돼. 문제는 총 8문제, 9문제. 9문제고. 도로망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 도시에서 도시로 넘어갈 때 가지수, 길의 수를 구해서 숫자로 쓴 다음에 노선 찾게, 노선.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노선을 찾아서 A에서 B 가고 C 가고 D 가는 건지 A에서 C 가고 B를 가고 D를 가는 건지 그 노선에 먼저 노선을 구한 다음에 각각 노선별로 가지수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가고. 필수예제 4번, 5번. 자, A, B, C, D 4개의 도시가 있어요. A에서 B 가는 길이 4가지, 3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4가지, 3가지, 2가지, 3가지 이래 있네요. 잘 보여요? 글자가? 안 보여요? 4가지, 3가지, 3가지, 2가지. A에서 C로 가는 것. A에서 C로 가래요. A에서 C 가는 다이렉트로 가는 바로 가는 길은 없네요. 그럼 A에서 일단은 B를 거쳐서 C를 가거나 또는 A에서 D를 거쳐서 C를 가거나. 그럼 A에서 B 가는 길이 4가지고 B에서 C 가는 길이 3가지. 가고 또 가는 거잖아. AND잖아. 곱해줘. 12가지. A에서 D 가는 게 2가지고 D에서 C 가는 게 3가지. 간 다음 또 가야죠. 6가지. 이렇게 가거나 또는 저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또는 저렇게 간다. 따라서 18가지 방법으로 A에서 C를 갈 수 있다. 간단하죠? 들어가면 그래도 쉬워. 이 노선만 정확하게 잘 찾아주면 노선만. 뭐 같은 지점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뺑뺑뺑이 안 돌겠다는 소리잖아.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돈다. 그러면 무한가지죠. 죽었다 그냥 다 못 가죠. 계속 도니까. 그런 문제는 그래서 나올 수가 없다. 5-2번. 자, 조금 전에 필수예제 5번과 아주 비슷하게 A, B, C, D가 있는데 약간 달라요. A, B, C, D가 있고 A에서 B 가는 게 3가지가 있고 B에서 C 가는 게 2가지가 있고 C에서 D 가는 것 또한 3가지가 이렇게 있고 A에서 D 가는 게 1가지. 거기에다가 B와 D를 가는 게 또 1가지. A에서 C 가는 길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겼네요. 상당히 기하학적인 그림이 그려지네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면은 A에서 뭐 어딜 가래요? C 지점을 간다.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반복하지 않고. 그럼 노선 볼까요? 일단 제일 쉬운 거 A에서 C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있죠. 두 번째, A에서 B를 가서 C를 갈 수도 있지. 그치? 세 번째, A에서 D를 가서 C를 갈 수도 있고.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만 B와 D가 또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네 번째, A에서 B를 가고 B에서 C 가는 게 아니고 D를 가서 C 가는 거. 다섯 번째, 반대로 A에서 D를 간 다음 D에서 C를 가는 게 아니고 B를 거쳐서 C를 가는 거. 모든 지점을 다 거치느냐, 일부 지점만 거치느냐, 채도로 가느냐.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길을 봅시다. A에서 B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A에서 C 가는 거 두 가지. 두 가지죠. A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야? A에서 B 세 가지. B에서 C 두 가지. 이거는 여섯 가지. A, D, C는 A에서 D 가는 거 한 가지. D에서 C 가는 거 세 가지. 그럼 총 세 가지. 됐냐? 마지막은 아니고 A, B, D, C. A에서 B 갔습니다. 세 가지. B에서 D를 왔네요. 한 가지. 그리고 D에서 C 가는 거 또 세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총 몇 가지야? 9가지. A, D, B, C. 반대로 A에서 D 가는 게 한 가지. D에서 B 가는 것 또한 한 가지. B에서 C 가는 게 두 가지. 두 가지. 즉 A에서 C로 가던가 A, B, C던가 A, D, C던가 A, B, D, C던가 A, D, B, C던가. A에서 C를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됐어요? 그럼 다 더해주면 되죠? 이것 또는 저것 또는 그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 2 플러스 6 플러스 3 9 2 9 20인가요? 맞아요. 22. 다음 5-3번. 5-3번 문제 빨리 읽어봐. 5-3번 문제 빨리 읽어봐. 어떤 문제인지 5-3번 문제를 빨리 확인해 봅시다. A, B, P, Q 문제 빨리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봤어요, 문제? 자, 뭐냐면 얘는 지원이와 민정이가 동시에 A점에서 출발해서 어디 가냐면은 중간 지점인 P 또는 Q를 거쳐서 B로 간다. 결국 A에서 결국 B를 갈 거야. 근데 A에서 B 가는데 어쨌든 P 아니면 Q를 거쳐서 가야 되겠죠.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길은 없으니까. 가는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중간 지점을 통과한다. 그 얘기는 뭐야?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소리겠죠. 같이 가기 싫다는 거죠. 가긴 가야 되는데 같은 지점을 가지 않는다. 한 사람이 P 지점을 향해 가는, 다른 한 사람은 P가 아닌 반대편 Q 지점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지수가 어떤 누군가가 A에서 P를 가고 거기서 B로 갔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은 A에서 Q를 가서 B를 가는 거다. 그럼 봐봐. 누가 A에서 P가 갈 거고 누가 A에서 Q를 갈 거냐? 지원이냐 아니면 민정이냐? 따라주죠. 그쵸? 자, 얘가 지가 갔을 때 얘가 민이 갈 수도 있고, 또는 저기에 민이 갔을 때 얘가 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반드시 민정이가 또는 지원이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P를 거쳐가야 한다는 보장 없잖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이 상태로 본다면은 얘가 G1이가 A, P,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A에서 P 가는 거 2가지, P에서 B 가는 거 3가지 해서 6가지야. 그때 민정이가 A에서 Q를 거쳐서 B 가는 거는 3가지. 4가지에서 몇 가지야? 12가지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기서 포인트. 얘네 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할까요? 곱할까요? 지연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빼거나 나눌 때는 아닐 거니까. 더해요? 더한다. 곱한다. 뺀다. 왜? 얘가 일로 갈 때 반드시 얘는 일로 가야 되잖아. 동시에 가야 되잖아, 이렇게. 더한다는 소리는 얘가 일로 갈 때 얘는 반드시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이거 갈 때 얘는 몰라. 상관없어. 더했다는 소리는. A가 가는 거가 B가 가는 거야.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가는 게 또는이라는 소리는 얘가 일로 갈 때 얘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야. 의미가 없어. 근데 반드시 얘가 갈 때 반드시 얘가 반대편으로 가야 된다? 곱해야 된다고. 더하는 거 아니라고. 빼는 거 아니라고. 알겠죠? 그럼 반대편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민정이가 A, P, B로 가는 게 6가지겠죠? 지원이가 A, Q, B로 가는 게 12가지겠죠? 그럼 이때 몇 가지야? 이때 6하고 12는. 자, 이거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이거. 더한다. 곱한다. 말하기 싫다? 곱해야 돼. 똑같은 거죠? 그 총 몇 가지야? 144가지. 자, 어떨 때 더해야 되는지, 어떨 때 곱해야 되는지, 합의 법칙과 구의 법칙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곱하는 거야. 자, 색칠 공부하기. 재밌죠? 색칠 공부는. 일단 항상 여러분들은 색깔 펜을 5개 이상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색칠을 해봐야 돼요. 중복되지 않게. 저도 지금 몇 가지나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색칠 공부할 때는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그래야 돼요. 색칠하는 거는 2가지다.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중복하지 하면 안 되느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거냐? 아니면은 같은 색을 칠해야 되느냐? 자, 제일 스탠다드한 모형이죠. 요 필수 예제 6번이 하나의 큰 영역이 있고요. 나머지 영역들이 하나씩 정해져 있네요. 총 5개의 구역이고 이 5개의 영역에 대해서 색을 칠할 거야. 색깔도 5가지네요. 중복해도 된대요. 중복해도 된다. 사용한 색을 또 사용해도 된다. 다만 이웃한 영역,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자, 인접한 영역은 뭐냐면은 선과 선을 맞대고 있어야 돼. 그럼 A하고 B가 인접한 건가요? 그쵸? 이만큼의 선이 맞대고 있잖아. 인접한 거야. B랑 D가 인접하나요? A랑 C가 인접하나요? 인접한 거 아니죠? 선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색으로 칠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인접한 영역은 선을 공유해야 된다. 점을 공유하는 것은 인접한 영역이 아니다. 다른 색깔, 같은 색깔 상관없다. 자, 일단은 색칠하는 방법은 제일 큰 영역부터 하는 거죠. 가장 많은
영역과 접히는 A부터 색칠하고 나머지는 그냥 순서대로. 자, A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5가지죠. 색깔 5가지니까. B에 색칠할 수 있는 거, A에 칠한 거 뺀 나머지 4개 중에 선택해서. C에 선택할 수 있는 거, A랑 C, B 뺀 나머지 3개 중에 하나죠? 그럼 D에 선택할 수 있는 거, A랑 B랑 C 뺀 나머지 2가지인가요?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2명이 보였어요. 아닙니다. 끄떡끄떡 이거 아니야, 이거. 몇 가지야? 2가지죠? 몇 가지야? 3가지 나오죠? 왜 3가지야? 계속 보고요. A, C 뺀 나머지 2에 색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역시 여기서 2가지죠. 왜? A하고 D에 색칠하면 뺀 나머지 3가지. 안 속네요. 자, 다음 계산이 얼마야? 27 곱하기 540까지인가요? 됐어요? 차례차례 해주시면 되고. 만약 중복되어 색칠을 사용할 수 없다. 즉, 한 번 사용한 색은 2번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그럼 5, 4, 3, 2에서 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건 쉬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 나오면 땡큐겠지만. 자, 6-2번.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나오면 정말 많이 틀려요. 6-2번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고, 색칠 공부. 뭐, 타원 비스무리하게 돼 있어요. A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 봐. 빈 여백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보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이 틀려서 다시 정리해 놓은 거야. 자, 이렇게 마주보는 두 쌍이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2가지를 나누는데요. 기준은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영역들. 그럼 여기서는 A, C 아니면 B, D란 말이야. 이 2쌍의 마주보는, 즉 점만 공유한 이웃하지 않은 2개 중에서 한 쌍을 기준으로 놓을 거예요. A랑 C를. 뭐 또는 B랑 D를 기준으로 놓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되는 영역 A와 C가 만약 같은 색깔이면, A와 C가 같은 색깔, 이 같다는 소리는 같은 색깔을 얘기하는 거야. 자, A에 색칠할 수 있는 건 4가지입니다. 그쵸? C에 색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C에 색칠할 수 있는 거. A가 정해지면 C도 같은 색깔 정해지겠죠? 그럼 따로 얘는 스스로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의미 없는 애야. 그렇다고 색칠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1로 표현하시면 돼요. 어쨌든 곱했을 때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C. 이제 뭐만 채우면 돼? D하고 B만 채우면 되죠? 자, B부터. 이 2개의 영역은 같은 색깔이야. 그럼 여기 색칠할 수 있는 몇 가지니? 이 색 뺀 3가지를 색칠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럼 D에 색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니? 역시나 3가지 아니야? A랑 C가 같은 색깔 하나로 칠해질 수 있고, 그거 뺀 나머지잖아. 얘는 이웃한 게 아니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네들만 신경 쓰면 된다. 근데 같은 색이래. 그럼 3가지. 총 몇 가지야? 36인가요?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C가 다른 색이야. 다른 색깔. 똑같이 A, B, C, D. A, B, C, D. 자, 마찬가지야. A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4가지. C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요? 다른 색이었죠. 뭐 B부터 할까요? C부터 할까요? 뭐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C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냐? 3가지죠.
A에 칠한 거 말고 3가지. 그 다음 B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2가지인가요? 왜냐면 다른 색깔이니까 4개 중에 2개 썼어. 그럼 나머지 하나. D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역시 2가지인가요? 그쵸? 얘네 둘 다른 색깔이야. B는 D랑 서로 이웃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색깔을 칠할 상관이 없어요. 몇 가지야? 48인가요?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 그래서 얼마야? 84. 성훈아 알겠니? 여기랑 여기는 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이 없다. 왜? 이웃한 이웃한 영역이 아니란 말이야. 인접한 영역이 아니란 말이야. 인접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A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고 B에 C에 노란색이 다른 색깔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남은 색깔이 흰색과 딱 떨어지죠. 흰색과 파란색 2개 남았어요. 여기에 파란색을 칠했다 치자. 그럼 여기에는 D는 흰색을 칠해도 되고요. 파란색을 칠해도 된다고요. 이웃 인접한 영역이 아니니까. 빨간색과 노란색만 아니면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거 쉬운 건데 이걸 잘 몰라서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지금 기억하시라고. 근데 모양이 이렇게 주어지면 쉽게 나오는데 이렇게 주어지면 어떨까요? 달라? 똑같아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야. 잘 보세요. A랑 C가 인접해 있니? 아니죠. B랑 D가 인접해 있니? 아니죠. A는 B, D랑 인접해 있죠. A는 B, D랑 인접해 있고 B는 B는 Ac랑 인접해 있고 C는 B, D랑 D는 Ac랑 즉 이 모양과 얘랑 같은 거야. 결국은 같은 영역인 거예요. 그럼 얘도 답은 얘랑 똑같아야지. 84가지. 됐어요? 지우도록 하지요. 다 썼니 이거? 자, 마지막 개념이 되겠네요. 마지막 개념은 지불하는 방법, 금액. 돈을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 자, 방법은 좀 쉽고요. 금액도 쉬운데 금액은 한 가지 고려할 게 있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돈을 지불하는 방법은 자, 금액이 똑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10,000원을 지불하는데 1,000원짜리 10장을 지불하는 거랑 5,000원짜리 2장을 지불하는 거랑 달라. 방법이니까. 5,000원짜리 2장 주는 거하고 1,000원짜리 10장 주는 거랑 다 다르단 말이에요. 방법은. 그러니까 다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금액은 같아. 금액은 같아. 10,000원짜리 1장 지불하는 거랑 5,000원짜리 2장 지불하는 거랑 1,000원짜리 10장 지불하는 건 다 똑같은 금액 10,000원을 지불하는 거잖아. 그럼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금액은 같다는 소리는 중복된다는 소리야. 그럼 그걸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거지. 똑같은 10,000원을 지불하더라도 금액의 종류가 다르면은 방법은 다 다른 걸로 보는데 금액은 다 똑같은 걸로 봐야 돼. 똑같다? 그럼 중복된 거 개수만큼 빼줘야지.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조건 서로 다른 종류의 화폐의 개수가 주어질 텐데요. 그때 그 개수에다가 우리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처럼 플러스 1에서 다 곱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5개 있고 500원짜리가 2개 있어. 1,000원짜리가 1개 있습니다. 이걸로 지불하는 방법의 개수를 구해라 하면은 100원짜리를 사용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과 1개 사용하는 것, 2개 사용하는 것, 3개, 4개, 5개 다 사용하는 방법이 총 6가지인 거지. 맞아요? 500원짜리 2개를 지불할 거야. 2개를 사용할 거야. 근데 500원짜리 2개 갖고 사용하는 방법이 500원짜리를 단 1개도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만 사용하거나 2개만 사용하는 거 총 몇 가지야? 3가지가 되죠.
1,000원짜리도 마찬가지야. 한 개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딱 하나 사용하는 거 두 가지잖아. 그걸 어떻게 하면 돼? 곱해주면 돼.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해서 낼 거잖아. 이래요? 그래서 딱 해서 얘는 36 하면은 답은 틀려요. 여기서 반드시 딱 하나만 빼주면 돼요. 뭐? 1. 하나 빼라고 했잖아. 답은 35. 왜 35가 나올까? 여기에서는 이 6가지는 100원짜리를 단 한 개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 3가지에도 500원짜리를 단 한 개도 사용하지 않는 것, 1000원짜리를 한 개도 사용하지 않는 것. 즉, 안 사용해, 사용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아. 그럼 지불하는 방법이 아니잖아. 지불 자체를 안 하는 거니까. 그걸 뺀다는 소리예요.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이게 방법이다, 방법. 그래서 다시, 100원짜리를 한 개도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 사용하거나, 2개 사용하거나, 3개, 4개, 5개까지. 500원짜리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 사용하거나, 2개 사용하는 것. 1000원짜리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 사용하는 것. 그렇게 해서 6가지, 3가지, 2가지. 곱해서 빼기 1해라. 어떤 경우? 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걔는 지불 자체를 안 하는 거니까 방법이 아니다. 빼주면 되는 거고.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이고, 두 번째, 금액은 좀 달라요. 두 가지를 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면 돼, 한 가지만. 어떻게, 금액은, 작은 단위 돈과 큰 단위 돈으로 교환 가능 유무를 보시면 돼요. 작은 단위 돈을 큰 단위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교환 단위 가능을 본다는 소리가 뭔 말이냐면은 5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어. 100원짜리가 있고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4개 있고 1000원짜리 3개 있고 500원짜리 3개 있고 1000원짜리 하나 있어. 자, 지불하는 방법은 1씩 더해서 곱한다면 마이너스 해주면 되고, 금액은 잘 봐.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작은 단위 돈하고 큰 단위 돈, 이거 두 개부터 온 거야. 자, 100원짜리 현재 몇 개이니? 4개지. 4개로 500원 만들 수 있어? 교환 안 됩니다.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이건 끝이야. 두 번째, 500원짜리 단위 돈 3개로 1000원짜리 만들 수 있냐 없냐? 있죠? 그럼 가능해.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야. 이게 교환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다시 100원짜리 4개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500원짜리 못 만들지? 교환 불가능한 거예요. 500원짜리 3개 있어. 500원짜리 3개는 1000원짜리 만들 수 있지. 교환 가능한 거야. 그럼 교환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무조건 큰 단위 돈을 얘를 이걸 환산해버려. 큰 단위 돈을 없애버리란 말이야. 어떻게? 1000원짜리는 500원짜리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고 500원짜리가 총 5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불하는 방법처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끝. 그러면 4일달 1도 하고 5일달 1도 해서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단위 없어. 다 같은 단위 바꿨기 때문에. 중복되는 단위에 돈이 없다. 중복되는 단위에 돈이 없다는 소리는 중복되는 금액이 없다는 소리야. 만약에 100원짜리가 4개고 500원짜리가 1개, 1000원짜리가 2개야. 바꿀 수 있어요? 작은 단어로 큰 단어로 바꿀 수 있어? 못 바꾸죠? 바꿀 수 있어? 못 바꾸지? 그럼 이 상태는 끝이야. 어떻게 하면 돼? 1씩 더해서 곱하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이미 중복해서 교환할 수 없다는 소리는 이미 이 상태에서 돈을 어떻게 내든 중복되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교환한다는 소리는 바꿔낼 수 있다는 소리잖아. 똑같은 1000원을 내도 이거 하나로 낼 수도 있고 이거 2개 낼 수도 있잖아. 근데 500원짜리 하나 내고 100원짜리 4개로 낼 수 있어? 그건 안 되지.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금액이 돼버리는 거야. 그것만 보시면 돼요. 금액은. 이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 방법은 그냥 쉽고요. 금액은 환산할 수 있는지 교환할 수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요. 연습해 볼게요. 필수 예제 7번. 1000원짜리가 한 장, 500원짜리가 두 개, 100원짜리가 4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하는 방법과 금액을 찾아라. 첫 번째 방법. 방법은 쉽다고 했어요. 그냥 여기 있는 돈의 개수에다 일씩 플러스해서 곱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1을 빼라. 얘들 이 단위의 돈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사용하더라도 하나 사용할 거냐 다 사용할 거냐,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거냐, 그거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얼마야? 29. 두 번째 금액. 금액은 일단은 바꿀 수 있는지 보세요. 작은 난이도를 100원짜리를 500원짜리 바꿀 수 있어? 못 바꾸죠? 작은 걸 바꾸는 거야. 큰 거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잘 봐야 돼. 500원짜리는 100원짜리 만들 수 있다. 이게 아니야. 작은 난이도 4개 갖고 현재 갖고 있는 돈 가지고 500원짜리 못 만든다. 그럼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끝. 500원짜리를 1000원짜리 바꿀 수 있나요? 있죠? 왜? 500원짜리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럼 얘는 가능해.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얘네들은 가능하잖아. 그쵸? 그럼 큰 단위도를 바꾸는 거야. 작은 단위도. 어떻게? 1000원짜리 한 장 대신에 500원짜리 4개로. 현재 2개 쓰는데 1000원 하나는 500원 2개니까. 이렇게 교환을 하시는 거. 그럼 이제 1000원짜리 없는 거야, 이제. 그럼 뭐야? 이제 여기서 방법. 4 플러스 1 곱하기 4개니까 4 플러스 1. 그리고 빼기를 해주면 된다고요. 됐어? 됐니? 그럼 얼마야? 5 곱하기 5 빼기 1인가요? 그럼 얼마? 24. 이게 지불하는 방법과 금액이야. 간단하죠?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7-2번 볼게요. 1000원짜리 2개, 5,000원짜리 2개, 만원짜리 3개. 자, 방법 A, 금액 B. 방법은 A, 금액은 B. 자, 방법은 쉽죠?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1씩 더해서 곱하기 주면 되죠. 2니까 어떻게 한다고? 2 플러스 1. 2개니까 2 플러스 1. 3개니까 3 플러스 1. 곱하면 돼요. 3 곱하기 3 곱하기 4. 다만 여기에는 단 한 개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 있으니까 빼기를 해주라. 36에서 1 빼는 거 얼마야? 38인가요? 35인가요? 금액은 작은 단위돈을 큰 단위로 바꿀 수 있는지 보세요. 바꿀 수 있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2장밖에 없으니까. 안 돼. 자, 5,000원짜리 만원으로 바꿀 수 있나요? 5,000원짜리 2개면 만원 되죠? 그쵸? 됩니다. 되면은 큰 단위돈을 작은 단위로 바꾸려고 바로 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1,000원짜리는 2개 있는 거고 5,000원짜리가 2개가 아니고 6개 플러스 되죠? 만원짜리 3개는 총 8개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금액 방법과 똑같아. 이제 그 다음 2 플러스 1 곱하기 8 플러스 1.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를 써야죠. 뭐냐? 3 곱하기 9 마이너스 1인가요? 얼마야? 26인가요? 얘가 A, 얘가 B. 답은 35 마이너스 26 해주면 얼마야? 9니? 됐어요, 이거? 금액과 방법과 금액 찾는 방법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억해 놓다가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잘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